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시 된 여자입니다. 아들 둘 낳아서 큰애는 장가 보내놨고요. 결혼식이라는 게 정말 큰 행사잖아요. 제가 했을 때도 그랬지만 애들이 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이더군요. 며느리가 어떤 아이가 왔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 하나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게다가 저는 결혼식에 한이 참 많은 여자입니다. 제가 꾸미길 좋아하거나 사치스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럴 만한 재주도 없고요. 근데 정말 인생에 딱 한 번 그 결혼식 때문에 두고두고 한이 맺혀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이 그걸 터뜨리더군요. 큰애는 올해 38살이고 6년 전에 장가가서 가정 꾸리고 잘 삽니다. 작은애는 34살이고 아직 장가는 못 갔어요. 큰애 결혼식 때는 자식 결혼도 처음이라 정말 정신없이 치렀는데 예식장에 꽃 달고 앉아서 며느리를 보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곱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가슴에 시릴 정도로 부러웠습니다. 결혼식 한번 제대로 못 해줬다고 그걸 40년 가까이 지나 이혼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나요?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근데 내 결혼은 그렇게 대충 해서 넘겨버리고 다른 사람 결혼은 어쩜 그리 챙기는지 참다 터져버린 거예요. 제 남편은 장남입니다. 위로 신우가 하나 있고 아래로 서방님 하나, 그리고 신우가 둘 있어요. 형제가 많습니다. 그 많은 형제 중에 저희 남편이 제일 먼저 결혼을 했고 집안에서도 개혼이다 보니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당시 웨딩드레스도 저 때는 파진 옷을 입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주변 시선도 지금과는 매우 달랐고요. 그래서 결혼식 드레스를 조금 과감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드레스 가격도 파일수록 비싸고 가릴수록 저렴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태어나 딱 한 번 입는 드레스 이쁜 걸로 입고 싶었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파진 드레스 쪽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제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그러더군요. 그때 그 말은 저는 한 글자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그때 저에게 자기가 장남이고 첫 결혼식이니 검소하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형제가 많아 앞으로 결혼식이 많을 텐데 먼저 솔선수범으로 검소하게 해야 다른 형제들이 따라서 한다고. 그래서 비싼 드레스는 고르지 말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선을 그어버리더군요. 당시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검소한 정신을 가진 모습이 한편으론 믿음직스러웠기에 저도 군말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랐죠. 결국 저는 결혼식 날 목까지 올라오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가린 드레스였고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게 제 앞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드레스를 그렇게 할 정도면 나머지는 보나마나였고요. 근데요, 저희가 엄청 검소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했잖아요. 그 뒤에 결혼한 형제들은 아주 의리 번쩍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 남편이 좀 말려야 하잖아요. 근데 돈까지 싸들고 가서 형제들 결혼식을 어찌나 챙기는지. 신우셋 모두 파인드레스를 입고 결혼했고요. 막내 신우 결혼식 때는 하객들이 얼굴을 못 들고 있을 정도로 수영복 같은 걸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신우 중엔 막내 신우가 외모는 제일 준수했기에 신랑도 능력 좋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로 잘 만나 예식을 올렸고요. 막내 신우 결혼하는 모습을 구석에서 멍하니 쳐다보는데 결론적으로 제 결혼식만 궁상맞게 했더라고요. 게다가 막내 신우 결혼식 때는 제가 참다 터져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니 무슨 결혼 반지를 해주겠다고 그 당시 돈 300만 원을 주더군요. 사실
그때 이혼을 했어야 맞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는 이혼하면 뭐 어떻게 되는 줄만 알고 참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결혼 반지를 오빠가 해다 줍니까? 남편도 아니고 무슨. 남자 집안이 잘 살아서 우리도 맞춰야 한다며 그걸 시부모님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잊지 못하죠. 그렇다고 긁어낼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서로 자식 키우고 바쁘게 살았어요. 애들 키워서 학교 보내고 대학도 졸업하고 슬슬 애들이 다 커서 결혼시켜야 하는 시기가 오니 또 예전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또 돈을 주고 싶어 하더군요. 그러다가 저희 큰애가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들 축의금은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막내 신우만큼은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얼마나 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봤죠. 그날 어찌나 속이 뒤집히던지 저희 막내 신우가요 10만 원 넣었더라고요. 10만 원. 차라리 내줄 말지 이건 뭐 금액으로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맞잖아요. 이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죠. 10만 원이 뭡니까? 무슨 옆집 아들 결혼식도 아니고. 그리고 지가 받은 게 얼만데 당시 300이랑 지금 300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예전에 감사했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때 받은 그 반지라도 팔아서 하던가. 아주 생각이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죠. 그날도 남편에게 대놓고 뭐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막내 신우가 형편이 좋지 못해 그런 걸 어쩌냐고 오히려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분당 집값이 얼마인지 아는데 어렵긴 뭐가 어렵냐고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보답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저도 쏴붙였죠. 그때도 정말 이혼 생각이 목구멍이 아니라 앞니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 생각해서 다시 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네 첫째 딸이 결혼식을 했어요. 저희가 축의금으로 200을 했습니다. 그 정도 하는 게 맞았어요. 서방님도 그렇고 저희 동서도 그동안 엄청 잘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돈에 꽉 막힌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건 분명하게 해야죠. 그리고 며칠 뒤 동서에게 감사 전화가 왔길래 제가 동서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막내 신우는 얼마나 해서 넣었냐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을 넣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이 정도씩 하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동서 앞에서 우리 아들은 10만 원 받았다고 말도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통화를 끊고 며칠 알아누웠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문제는 그 막내 신우네 첫째 딸이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8개월 전부터 연락하더군요. 무슨 정략 결혼도 아니고 벌써부터 저러나 싶었는데 딱 보니깐 그동안 열심히 돈 모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많이 줘도 20만 원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10원 한 푼도 더 할 생각이 없었어요. 가족끼리 왜 그러냐 어쩌냐 그러는 헛소리는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절대로 20만 원 이상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 내가 결혼식 날 직접 달려가서 축의금 통해서 빼온다고 할 정도로 난리를 쳤어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저는 계속 남편에게 확답을 받고 싶었고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어찌나 정확히 아는지 말하는 내내 정말 대쪽같이 버티더군요. 무조건 200 정도는 해야 집안 어른으로 면이 선다고 하면서요. 속이 터졌습니다. 결국 제가 막내 신우에게 직접 전화를 넣었습니다. 돈 몇 푼에 추잡스럽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들을 건 듣고 정리하자 싶었거든요. 막내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큰애 결혼식 때 10만 원 넣었던데 내가 확인한 내용이 맞냐고. 우리도 그만큼만 넣어서 신우딸 결혼 때 주면 괜찮냐고 물었죠.
그러자 막내 신우가 갑자기 성질을 부리면서 큰오빠가 참석만 하라고 하는 거 밥값이라도 내려고 10만 원 했는데 남의 집 경사 앞두고 전화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니 축의금 10만 원 할 바엔 오지도 말라고 저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말끝마다 큰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며 제 남편 핑계를 대는데 듣다 보니 막내 신우 말이 틀린 것도 없었어요. 신우들 문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 문제였더군요.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신우네 형제들 줄줄이 결혼하는 거 다 보고 스트레스 받다가 4명이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말을 알아먹지도 않았고요.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답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아들들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다 함께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큰아들에게는 애들은 어디 맡기고 너희 부부만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점심을 같이 했어요. 손이 많이 간다는 갈비찜부터 잡채까지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점심이 되자 다들 모이더군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점심을 마치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에게 곧바로 물었습니다. 이번에 막내 신우네 축의금 200만 원 낼 거냐고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냐고 했어요. 제가 대뜸 그렇게 묻자 남편은 엄청 당황하더니 이번에도 그러더군요. 자기가 집안의 제일 어른이라 그 정도 하는 게 맞다고.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며 예전 제 웨딩드레스 맞출 때처럼 아주 단칼에 잘라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알겠다고.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그럼 오늘부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자 큰아들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며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이 집안 어른이든 뭐든 신우들을 챙기든 말든 앞으로 당신 편한 대로 하라고. 대신 내가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애들 다 불러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라고 하면서요. 근데 저는 애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당당하게 이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곧바로 혼자 지내고 있는 친정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저희 고향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고향에 내려가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네요. 그대로 저희 아들들이 찾아와 저를 말리고 타이르고 했지만 남편이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전화도 단 한 번 한 적 없었고요. 자존심이 센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이 그리 만만했는지 끝까지 그런 모습이더군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잘 갈라섰어요. 저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했던 상황이라 중간에서 아들들이 소송까지는 가지 말라며 말리더군요. 아들들도 남편에게 가서 막내 신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듣지 않았다네요. 처음엔 말리던 아들들도 저희 남편과 몇 번 이야기하고 오더니 그냥 이혼하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받을 것도 다 받고 남편 연금도 나눠받는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계속 고향에 있는 큰오빠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과수원으로 매일 아침 맑은 공기 마시며 출근하고 있어요. 이게 참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손을 많이 써야 치매를 피한다던데 건강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속 뒤집히는 꼴 더는 볼 일 없으니 정말 얼마 만에 느끼는 행복인지 모르겠네요. 큰애가 종종 전 남편 소식을 전해주길래 이제 그것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도 새로운 인생 살고 나도 새롭게 지낼 테니 너희들도 너희 삶에 집중하라고 말해줬네요. 이제 저 하나만 신경 쓰고 건강도 챙겨가며 지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속이 편해야 건강도 지킨다는 게 어떤 건지 요즘 새삼 느끼며 지내고 있어요. 다들 속 편히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